자, 그럼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9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99페이지에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여기선 이게 참 잘 나와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꼭 써보세요. 운동량 P,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라고 꼭 좀 써놓고요. 방향도 같아야 돼요. 사실은 충격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도 같아야 돼요. 요거는 좀 안 하다니까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힘 곱하기 시간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 자, 거기 보시면은 9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이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 자, 이거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하네요. 시간이 똑같다면 뭘 크게 주고 힘을 더 크게 주거나 힘을 더 크게 주거나 아니면 힘이 고정돼 있으면은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거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게임이라 하지?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게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딱 서 있고 위에 보면 에너지바 쫙 있죠. 이렇게 툭툭툭 때리면서 에너지가 툭툭툭 달죠. 자,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되죠? 주먹으로 게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 오래 치면 돼요. 그쵸? 적은 힘으로 오랜 시간 동안 때리던지 아니면 뭐 스킬 큰 거 써갖고 한 번에 빡 때리던지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을 주던지 그럼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얘 대포를 쏠 때 포신의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뭔 소리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우리나라 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는 총은요. K1이라는 소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K2라는 소총이 있어요. 여러분 남학생들은 군대 가시면 이제 K2를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K1이나 K2나 총알은 다 똑같은 거 써요. 똑같은 총알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K2는요. 보다시피 총신이 더 길어요. 총률이 더 길어요. K1은 좀 짧아요. 그래갖고 얘는 같은 탄화를 집어넣고 빵 하고 쏘잖아요. 화약이 밀겠죠? 화약이 미는 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힘으로 밀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까지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 그러면 얘는 더 길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얘가 더 커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총알이 빠져나갈 때까지. 같은 힘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때 속도 V1하고 V2라 그러면 V2가 더 커요. 즉 운동량이 더 커지는 거죠. 충격량이 더 커져서. 자, 이렇게 돼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쏩니다. 그래서 총신이 더 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대포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간다? 그게 그 소리예요. 더 길수록 오랜 시간 동안 포탄을 밀어줘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을 큰 힘을 쳐야 멀리 날아간다. 그쵸? 냅다 세게 때리면 되겠죠. 그쵸? 뭐 그런 얘기예요. 별건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00페이지 넘어가 보죠. 자, 충돌과 안정장치. 자, 우리가 충돌하면서 어디 부딪히죠. 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붕 속도 얼마로 가다 벽에 빵 하고 부딪혔어요. 자, 이때 자, 제 차는 자 이제 안 좋은 차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없어요. 에어백이 안 터져요. 제 차는 딱 들이받자마자 그냥 대가리를 빡 박습니다. 그쵸? 골루 갈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자,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차를 바꿨어요. 다른 차로 바꿨습니다. 뭐 있잖아 그 벤 뭐 이런 걸로 바꿨어요. 이제 자, 그런 걸로 바꿔서 갑니다. 아까 그 얘기가 생각났다. 차 중에서 각져 있는 그 벤 무슨 차 있잖아. 그 무슨 그 G 한 차 있어. 하여튼간 되게 그 올드하게 생긴 차. 저게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고 아까 잠깐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겁나 비싸더라. 2억 넘더라고요. 오씨 깜짝이야. 이제 경이로워졌어요. 이제 다시 봤어. 그래서 우리 집 주차장에 한 대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거더라고. 그리고 그 차 보면 근처에다 차 안 세우려고. 잘못해서 긁으면 어떡해. 그쵸? 나만 손해잖아. 내 차 팔아도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안 되겠어. 그 차 옆에 가지 말아야겠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서요. 하나는 똑같이 내가 속도 V로 가다가 질량 M을 가진 자동차가 속도 V로 가다가 V1으로 가다가 벽에 충돌한 케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질량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 V1으로 가서 충돌하는 케이스. 둘 다 똑같아요. 벽에 땅 부딪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가서 빵 하고 부딪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탕 부딪히니까 에어백이 탁 터지면서 얘가 띵 하고 멈추는 거죠. 그쵸?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요. 여기는 그냥 빵 부딪힌 거고 시간이 T1이고, 여기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부딪힐 때까지 에어컨이란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T2라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미 얘는 가서 부딪히면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얘도 속도가 0이 된 거죠. 둘 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이때나 어떻죠? 똑같아요. 그쵸? 다시 써볼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게 둘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지금. 근데 첫 번째 경우는 F1, T1은 델타 P. 두 번째 경우는 F2, T2는 델타 P.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지금 똑같은데 누가 더 많이 걸렸죠? 시간이 T1하고 T2 중에 T2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은 누가 더 커야 돼요? F1이 더 크니까 F2가 힘이 더 짧게 받네요. 더 작은 힘을 받네요. 그 소리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 아픔은 요 힘으로 결정나요. 요 힘이 크면 클수록 많이 부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는 충격량이죠. 이름 조심하세요. 충격량이에요. 자, 그런데 요 힘은요.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작용한 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특별하게 충격을 받을 때 힘, 그래갖고 이거를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내가 느끼는 고통 아니면 어떤 물체가 깨진다, 부서진다 하는 거는 충격량하고 관계 있는 건 맞는데 누구랑 더 관계가 큰 거예요? 충격력이랑 관계가 더 큰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림에 자, 1.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F는 하면 어떻게 돼요? T를 넘기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건 T가 델타 T 작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물체의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뭘 계산할 수 있다? 평균 힘을 계산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됐고. 자, 그럼 평균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 요 전체 곱한 값이죠. 여기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평균 힘이 커진다. 그냥 밑에 보시면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은 작아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체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고통을 느끼는 거는 뭐랑 관계 있다? 충격력이랑 관계가 있다. 사실 충격량이 아무리 커도 충격력만 충분히 작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충격력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충격력을 줄이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면 뭘 늘려주면 돼요?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되겠죠.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서 그 물체를 보호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 밑에 나온 것처럼 에어백 터지는 거. 그것도 뭐 있죠? 자동차의 범퍼. 여러분들 자동차는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일정량의 충격이 들어오면 자동차는 부서지게 돼 있대요. 자, 자동차가 가다가 정면 충돌을 딱 하잖아요. 그럼 앞범퍼부터 시작해갖고 차례대로 부서져야 돼요. 퉁퉁퉁 밀고 들어와요. 언제까지 잘 부서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많이 벌어주겠죠. 그래서 충격력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대신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죠. 어디? 엔진. 엔진부터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이 엔진이 누굴 때릴까요? 사람을 때리겠죠. 거기 타고 있는. 그래서 엔진은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는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자동차 부딪히면 범퍼부터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데 안 밀리면 이 사람이 다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엔진을 떨어뜨려요, 밑으로. 엔진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뒤로 밀려요. 공간을 좀 더 벌어줄 수 있죠. 그만큼의 공간을. 그래서 좀 더 보호하는 걸로. 대신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사고 나면 폐차예요, 이거는. 그쵸? 그렇잖아. 엔진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잖아. 여러분들 진짜 사고 치시는 분들 진짜 대박. 가끔 느끼는 건데 자동차가 진짜 반쪽이 없어. 다 뿌개져가지고 차가 없거든? 야, 저 차가 어떻게 돼서 저건 폐차 안 시키나? 그러고 가보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부서진 쪽 반을 어디서 구해. 잘라서 둘이 붙여. 와, 대박. 그리고 차가 하나가 돼. 근데 딱 색칠해놓고 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냥 새 거야, 차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차를 생산한다니까, 거기서. 딱 봐도 저건 폐차감인데 싶은데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차는 고장 안 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안장? 자전거 안장 보면 거기 스프링 달려있죠? 근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안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어른들 타는 자전거 있죠?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그 쿠션 있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버님이나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신 분들 보면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 같은 거 없어요. 이게 용수철이 있으면 이게 꿀렁꿀렁거리면서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더 힘들어요, 페달 돌릴 때.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뭐 동네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 뭐 진짜 선수용 그런 자전거 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볼게요. 거기 그림 보세요. 자동차가 가서 벽에 부딪혔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자동차가 가서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래야 될까? 거기 이걸 뭐야? 볏짚이라 그래야 되나? 뭐 볏짚 같은 거에 뭔가에 부딪혔어요. 자, 처음 자동차의 질량 똑같고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똑같다면 결국은 부딪혀서 멈춘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평균 힘이 더 어때요? 작겠네요, 오른쪽 게. 그럼 자동차에 탄 사람이 덜 다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보호한다. 평균 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물체가 부딪힐 때는 아까도 그래프를 그렸지만 X축이 시간, Y축을 힘이라고 해보면 실제로 물체가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충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와요. 이 넓이가 충격량이죠. 그런데 평균 힘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평균 힘은 어떻게 하냐?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 이 넓이죠. 이 넓이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게 평균 힘이죠. 그래서 평균 힘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요만큼의 힘으로 일정하게 평균값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간까지 시간은 똑같겠죠? 그랬을 때 이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결국은 뭐라고 하게 되는 거냐? 기하학적으로는 평균 힘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 힘은 뭐라고 불러요? 이건 최대 힘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최대 충격력, 최대 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기는 평균 힘, 평균 충격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납니다. 요즘엔 그럴 일 없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자, 손바닥 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요? 혼나야겠지? 네. 자, 손바닥 내밀어. 엄마가 자 같은 거 이제 들고 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합니다. 몇 대 맞을래? 이러면 딜레마예요. 이거 몇 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할까? 한 대? 그럼 엄마가 얘기하겠죠? 뭐야? 그거 갖고 되겠어? 막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아니면 그럼 50대? 이러면 또 얘기하겠죠. 장난해? 그러면서. 아니, 항상 느끼는 건데 몇 대 때리려고 맘 먹었잖아. 그럼 알아서 때리지 뭘 왜 물어봐 그거를? 그치? 그렇다 떼고 생각하신 그대로 치세요. 그랬다가 더 맞을 것 같죠? 그럼 안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제 때리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이제 맞았어.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딱 들고. 아니, 맞다.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며 전화를.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이렇게 딱 들고 엄마 신고할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쵸? 아동학대예요. 자, 참고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평균 힘이고요. 이건 최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맞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 손 딱 내밀었어. 엄마가 회초리를 딱 칩니다. 어떻게 하죠? 순간적으로 슉 밑으로 빼죠. 뭐 한 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충격력을 최대한 적게 하는 거죠. 그쵸? 거봐. 인간은 참 과학적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예를 나오는 게 거기 나온 것처럼 계란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면이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서 물체 두 개를 떨어뜨릴 거예요. 질량 m으로 똑같아요.
자, 둘을 들고 있다가 딱 놓은 거죠. 그럼 얘는 둘 다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 부딪히기 바로 직전의 속력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거는 질량하고는 관계없어요. 질량하고는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속력 V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져요.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은 같아요. 그런데 둘이 질량도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은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량이 어때요? 둘이 같아요. 자, 그런데 지면에 딱 떨어지고 나면 속력이 둘 다 얼마가 된 거죠?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MV에서 0이 되고 MV에서 0이 됐으니까 운동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양쪽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결국은 모두 똑같은 거죠? 충격량도 둘이 똑같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왼쪽은요.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바닥이래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자, 오른쪽은 푹신하게 뭐 방석 같은 거 하나 깔아놨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바닥에 톡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바닥에서 띵 하고 멈추는 경우죠. 그럼 충돌할 때 시간이 누가 더 크죠? 여기 있을 충돌할 때 시간을 T1, T2라 그러면은 T2가 더 크겠죠. 그쵸? T2가 더 커요. 이렇게 되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T2가 더 크구나.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즉 F 곱하기 시간 T한 충격량은 똑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시간이 커지면 그만큼 충격력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더 충격력이 적어요? 얘가 더 충격력이 작겠죠. 여기를 F1, F2라 그러면은 F1이 평균임이 더 크겠죠. 그럼 물체가 느끼는 고통은 바로 뭐라고요? 충격력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대. 그럼 누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맨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깨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둘 다요. 주의사항이에요. 놔서 떨어져서 결국은 멈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되튕겨 올라간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되튕겨 올라간 게 더 큰 거죠. 그럼 얘가 아싸리 충격량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면은. 맞죠? 가끔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문제만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방금 풀었던 거. 여러분들 10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는 예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보시면 16번 문제. 16번. 자,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응? 104페이지에 16번. 응? 가져와. 자, 16번. 힘들어. 자니? 힘들어요? 아휴, 힘들지. 내 고등학교 1학년인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해야 돼서 더 힘들 거야. 힘들어, 원래. 근데 그건 있어요. 대학교 때는 지금보다 더 바쁘고 더 힘들어요. 대학교 때도. 근데 차이점은 고등학교 때는 시간에 매여서 끌려다니죠. 근데 대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하고 싶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선택권이 좀 넓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좀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는.
네, 대학 가서 꼭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대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 넌 여기 왜 이과에 왜 왔니? 그랬더니 성적 맞추다 보니까요. 뭐 그런 건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쯤 되는 애한테 너는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글쎄요. 뭐 해야 할까요? 그래서 넌 어떻게 뭐 취직이나 하죠 뭐.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 남들도 토익 하니까 저도 좀 토익 좀 하고요. 남들도 보니까는 뭐 시험 보길래 저도 좀 응시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쵸?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찾으세요. 자, 그럼 16번 볼게요. 자, 16번 거기 16, 17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 위에도 볼게요. 그린 가는 똑같은 유리컵 두 개를 그럼 무슨 뜻이야? 질량이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으로 떨어뜨릴 때 그럼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떨어뜨렸으니 자, 질량이 달라도 어차피 질량이 달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은 둘이 같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질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을 곱한 값도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충돌하고 어떻게건 간에 지가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은 0이 된다. 그래서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쪽이나 이쪽이 어떻다? 같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보나마나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인 걸로 봐서는 뭘 뜻하는 거죠? 저 유리컵이 바닥에 충돌하면서 받은 힘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막 여기에는 친절하게 시멘트 바닥에다 푹신한 방석이라고 써줬죠. 근데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게 얘는 부딪힐 때 시간이 짧겠죠. 이때 시간을 T1이라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1이 될 거고요. 얘는 충돌할 때 시간이 길겠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T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때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왜 자꾸 써주냐고요? 여러분들 자꾸 써보세요. 문제 풀 때 옆에 써놓으세요. 그럼 잘 안 틀려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아, 그러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인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얘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이 어떻죠? 같네요. 그럼 이쪽의 넓이를 S1, 이쪽의 넓이를 S2라 그러면 S1과 S2는 같네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결국은 두 물체의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다라고요. 자, 그런데 S1하고 S2 중에 누가 시간이 더 길었죠? S2가 더 시간이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만 이쯤 잡을게요. 얘는 이쯤이 평균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1, 이걸 F2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얘가 평균임이 더 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깨졌다 그러면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게 깨졌을 확률이 더 높겠네요 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나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S1과 S2가 같다. 이유는 이라고 물으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니은 유리컵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가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프 보세요. 눈이 붙어 있다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왜? 조금 전문 용어 써줘. 눈깔이 있다면 이러고. 자, 그 다음에요. 아, 여러분들 눈깔은요. 참고로 비속어가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생선의 눈을 얘기할 때 눈깔이라는 표현이 표준어고요. 대가리가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표준어 같지 않지만 표준어가 있었는데 무슨 방송에 나왔는데 뭐 저런 표현을 써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게.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때 표준어더라고요. 뭐 있었는데 앵간하다는 표준어야. 그 사투리야. 그 다음에 뭐 되게 저속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저런 표현을 쓸까 했는데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의외의 표준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근데 만약에요. 니은에서는 같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가 같다라고 해야 되죠? 충격량이 같다는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디귿. 유리컵에 작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에 작용할 때가 푹신한 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크다.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유리컵을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릴 때 깨지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에 있는 거 쓰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서 물체를 보호해 주는 거 찾으세요가 되는 거죠. 찾으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 가느냐 이번에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여러분들 뭐 일단 이 얘기부터 마무리할게요. 자,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안전장치 예 3가지 얘기했고요. 101페이지에 가면은 또 뭐 있죠? 운동경기에서 안전장치 해갖고 보호대 차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뛰기 할 때 무릎을 굽힌다. 자, 점프해서 바닥에 닿을 때 띵 이렇게 떨어지면 아프니까 띵 해서 뭐 이렇게 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덜 아프대요. 또 남학생들은요, 나중에 군대 가시면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발끝, 무릎, 그렇게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요. 저도 저걸 왜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자, 멋있는 군인이 비행기에서 쫙 튀어내리죠. 뛰어내려가고 낙하산 쫙 치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낙하산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다 고리 걸어갖고 단체로 뛰죠. 그리고 툭툭툭툭 뛰어내리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떤 영화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낙하산 그냥 메고 뛰어내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낙하산 피는 게 있죠. 두 개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 거, 이렇게 걸고 뛰는 거는요.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병력이 바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적군도 알아.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대고 총 쏘겠지. 근데 낙하산이 천천히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사뿐하게 앉으면 좋겠지, 바닥에. 그런데 그럼 총 맞을 확률이 얼마나 좀 높겠어. 그래? 쭉 뻥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요, 이때 쓰는 낙하산은요,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떨어졌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속도로 떨어져요. 한 4층 높이인가에서 3층인가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 속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떨어지면 발목 날아가요. 그래갖고 뛰는 거 연습하더라고요. 처음에 저걸 왜 시키나 했어요. 힘들어요. 화이팅. 자, 그 다음에 포수. 뭐 이게 뭐 맞네.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살짝 뒤로 뺀대요. 그쵸? 손 덜 아프려고, 시간 벌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안전장치 거기 보시면은 거기 뾱뾱이라고 하는 거죠. 뾱뾱이로 감싸는 거. 왜? 떨어뜨렸을 때 시간 길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푹신한 보호대. 그 다음에 놀이매트. 이거 전부 다 떨어졌을 때 뭘 늘려주는 거죠? 전체가 다 시간을 늘려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99페이지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99페이지에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 해갖고 대포포신 얘기 나왔었죠. 이거는 뭐 했어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이번에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시간을 더 많이 줘서 일부러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 크게 한 거죠. 뭘 많이 줘서? 충격량을 많이 줘서. 그래서 요 개념하고 방금 우리가 보호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보호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어요. 즉, 충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번에는 힘이 고정값이에요. 힘이 똑같아요. 그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밀어줘서 발사됐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더 정확히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타입이 아까 그 컵 떨어뜨리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103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03페이지.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거기 10번 문제 보여요? 이게 저기 인종 탄압도 아니고 보면 느끼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책에도 약간 색깔이 좀 있죠? 사람이. 아니, 백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 왜?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이라니까, 이거. 그치? 그치? 이거 진심으로 인종차별이야,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이런 거 못 풉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못 풉니다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전 이거 보면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21살 때 알바했었거든요. 내가 미쳤지. 그때 편한 알바 다 놔두고요. 그래, 남자로 태어나서 힘쓰고 힘든 일을 해봐야 돼. 그리고 공장 가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뒤지는 줄 알았어요. 자, 하루 일하고 이틀 파스 붙이고 집에 누워있고 다시 그리고 또 꾸역꾸역 갔어 또. 그래갖고 거기서 한 두어 달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날 또 알아보더라고 또.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내려와서 물어보더라고.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공부 좀 했어요? 아, 네. 그랬더니 왜 여기서 이런 거 해? 편하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더라고. 아이고 좀 힘쓰는 일도 좀 해보고 젊었을 때 이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나보고 딱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서 사실 사무실에 사람이 하나 좀 부족하대. 나보고 컴퓨터 할 줄 아니? 그랬더니 엑셀이랑 좀 할 줄 아니? 할 줄 안다. 그랬더니 잠깐만 와보래. 그러더니 거기 가서 그래갖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거기서 사무직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보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있기엔 좀 아까운 거지. 자, 어쨌거나. 그래갖고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공장 가서 사무직으로 있다 왔는데 신기한 건 사무직으로 있었는데 다리가 절단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다쳤었는데 거기서 사무실에서 저쪽 사무실로 서류 들고 가다가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렸어요. 그래갖고 오른쪽 다리가 그때 아작이 났거든요. 어쨌거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때 거기에 대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취미가 불법 무기 소지예요. 진짜로. 불법 무기 그 수집하시는 분인데 트렁크를 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 데 야구 방망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혹시 뭐 이렇게 닌자 이런 거 나오면 보는 칼 있죠? 이렇게 빼는 칼. 그 진검이라 그러죠? 쇠로 된 진짜 칼. 날 서 있는 거. 위에 이렇게 사각대로 이렇게 축 잘라지는 거. 그게 차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진짜 칼이야? 진짜 칼이래. 겁나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거. 이렇게 빼는데 진짜 무섭더라. 그거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석궁이라고 혹시 알아요? 이렇게 땡겨 탕 쏘는 거? 석궁이 있고요. 그 안에 대박인 거는요. 이게 있어요. 10번에서 나오는 저 대롱. 요거는 진짜 뭐 이렇게 나무를 얘는 진짜로 카본 재질로 돼가지고요. 딱 봐도 관역가 뭐지 조준하는 데도 붙어 있고요. 입 딱 대고 푹 하고 불면은 정말 촥 하고 날아가서 꽂혀요. 그래갖고 차에서 보여준다면서 이만한 나무판을 하나 꺼냈는데 표적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는 저기다 세워놓고는 푹 하고 부는데 진짜 잘 날아가더라. 그 핀이 날아가면서 날개가 착 펴지면서 이렇게 착 꽂혀요 거기에. 야, 이 사람 잡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한번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교통사고가 한번 났는데요. 뒤에서 누가 받았대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뭐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수습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레카차 오고 이제 갈라 그랬는데 뒤에서 부딪혔으니까 트렁크가 이렇게 열렸을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무기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가지고 불법 무기 소지죄로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신원 보증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갖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경찰이 이 사람 아세요? 그래갖고 네. 과장님 막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써갖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였는데 뭐 하시는 사람이니? 그래갖고 뭐 어디 공장이라 했더니 그러냐고 가는데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갖고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 너무 쏴보고 싶었대. 그래갖고 세상에 그 뭐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키워서 이렇게 잡는데 그 뭐라 하지? 토종백숙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데 가갖고 거기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걸 잡았대요. 또 그걸로 쏴가지고. 좀 이상해, 그치? 근데 사람은 진짜 좋아. 사람도 되게 좋으시고, 딸만 둘이 있는 아버지였는데 되게 착하시고 되게 좋으세요. 그냥 생긴 건 약간 곰돌이 푸같이 생겼는데, 되게 사람 좋아. 성격도 좋고. 근데 그런 걸 좋아해. 신기하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거나 저 사람이 그 원주민이 이런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미국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백인이.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원주민이야? 색깔도 그치? 꺼멓게 칠해놨잖아. 이건 안 돼. 인종차별이야. 어쨌거나. 거기다 대롱에 대고 입으로 후 붑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대롱이 있으면 여기에 뭐 탄알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갔겠죠? 이걸로 후 불 때 힘 F가 균일하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대롱이 길면 길수록 대롱이 더 길어지면 빠져나갈 때까지 뭐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면 힘은 똑같은데 시간을 더 오래 줬으니까 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더 어떻다? 크다. 그럼 빠져나갔을 때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니까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갈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람총의 길이가 길수록 화살이 멀리 나가는 까닭을 쓰세요. 단어를 포함해서.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할까? 바람총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대롱이 길면 시간이 더 길어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더 커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갔을 때 속력이 더 빠르다. 그래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게 서술형은요. 딴 건 필요 없어요. 꼭 들어가야 할 단어만 잘 들어가면 돼요. 꼭 들어가야 할 단어. 지금처럼 이렇게 써 있는 단어들 있죠. 핵심 단어들이죠.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거기다가 뭐 을 조사를 붙이던지 말던지 뭐 반존칭을 쓰던지 합쇼체를 쓰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느끼는 건데 남학생들 띄어쓰기 좀 하고, 여학생들은 그게 잘 하는데 남학생들은 띄어쓰기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맞춤법 좀 틀리지 말고. 알았죠? 예전에 한번 그런 애 있었어. 선생님 저 1점 까였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맞춤법 틀렸어요. 뭘 틀렸는데?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 어려워요 이거 맞춤법 제대로 맞추는 거. 근데 초등학생도 맞춤법한 그 당연한 거 있잖아. 왜? 그 당연한 받침. 그걸 잘못 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괘씸해갖고 1점 깎았대요. 맞춤법 좀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사항으로 풀어야 할 것 좀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페이지로 하냐?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1등급 도전 문제 있죠? 자, 우리는 1등급 도전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교 1등을 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1등급 도전 문제에 4번 문제 있어요. 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야 할 문제예요. 비나 틀렸지? 웬일이야? 이거는 정신줄 놓치면 틀리고요. 정신줄 안 놓치면 잘 안 틀려요. 이건 누구야? 아, 깜짝이야. 네 사진이 아닌데 누군가 있네. 그거 보면 느끼는 건데 참 증명사진 찍고 사진 쓸 때 진짜 없나 봐. 친구들끼리 나눠주고 있는 거 보니까. 증명사진을 얼마나 쓸 데가 없으면 서로 나눠주고 있을까. 하긴 뭐 니들이 뭐 운전면허증을 할 거니 뭐 신분증을 갱신을 할 거니, 그치?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때 뭐지 학생증 만들 때 한 번 제출하면 끝이지 뭐. 부디 몇 년 후에 대학 가셔서 꼭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사진, 그쵸? 학생증에 이렇게 시옷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갈까?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어때?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그래서 가까워요. 여기 뒤에 터널로 가서 가면 금방 가요. 그랬더니 차가 없잖아요. 그러길래 한마디 해줬죠 얘한테. 야, 왜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합격증 들이밀고 아빠한테 차랑 딜을 해봐. 차가 생길걸?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찾아와서 한마디 합디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그걸 써야겠대. 서약서를.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서울대 들어가면 300만 원 달라고. 자기 용돈으로 300만 원 현찰로 한 번에 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합격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300 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대. 참. 그러니까 항상 땡길 수 있을 때 다 도장같이 받아놔야 돼.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자, 그림과 같이 자, 똑같은 공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A는 푹신한 방석과 충돌하여 정지하였고, 자, 거기 보시면 조심하세요. B는 단단한 바닥과 충돌하여, 자, 밑줄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라갔다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던 문제는 둘 다 부딪혀서 멈춘 거죠. 근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라갔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는 또 떨어뜨리면 운동량이 변하는 게 둘이 똑같았죠. 근데 얘는 멈췄는데 얘는 튕겨 올라간 거죠. 그럼 운동량이 변하는 걸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기억.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 자,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 똑같고 질량 똑같죠. 그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은 둘이 똑같은 거 맞아요. 자, 니은 각각의 바닥으로부터 공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죠. 왜? 되튕겨 올라갔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누가 때리면은 볼로 잡아야 되나? 그럼 덜 아플까? 아닌가? 실제로 근데 그건 있대요. 권투 선수들이 몰랐는데 주먹이 날라오면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가서 피하죠. 그러니까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피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가서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을 뻗었을 때 더 많이 가속돼서 타격받는 것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부딪히는 게 덜 아프대요. 그럼 느끼는 건 안 맞으면 안 되나? 그쵸? 굳이 뭐
뻔뻔한 사람들 보니까는 맞는 게 즐거워서일까, 때리는 게 즐거워서일까? 맞는 게 즐거우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릅니다. 요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디귿. 공 B가 바닥과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방향은 자, 언제? 바닥과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방향이래요. 자, 직후면 이 방향이죠. 물체가 가는 방향이. 그럼 이 방향이 직후 운동량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 시 받는 힘의 방향. 자, 공은요. 떨어지면서 지면에 부딪히면서 지면이 반대로 힘을 주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공 B가 바닥과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방향은 충돌 시 받은 힘의 방향과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시험 기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두 물체가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죠. 둘이 충돌하면 충돌 시간도 둘이 어떻죠? 똑같죠. 다만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죠. 대신 힘의 크기하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둘의 충격량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대신 방향은 반대죠. 조심하세요. 이때 충격량의 크기, 즉 운동량의 변화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은 거지 방향이 다르니까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이 같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105페이지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하고 뒤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니까 재밌죠? 와, 물리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죠? 혹시 물리 전공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참고로 물리 전공인데요. 괜찮아요. 물리가 얼마나 좋은 과목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물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수학! 아무리 잘하면 뭐해? 수학은 잘하는데 물리도 잘해야 되죠. 그쵸? 수학과, 우리 집사님 수학과인데 수학과에서 물리 안 배워요? 그쵸? 물리과에서는 젠장 수학도 해야 돼요. 그쵸?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물리과에 가서? 미적이요. 미적하고 기백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참고로 통계는 대학원 때 많이 하는구나. 하긴 하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 끝까지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숙제를 주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풀어보라고. 이게 안 얇아요. 몇 문제 안 돼요. 심지어 뒤에 답도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 안 돼요. 그리고 문제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나중에 줄게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 응? 자,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로 다시 바꿔서 줄게요. 근데도 틀리면 어떡하냐? 자, 그 다음에 됐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요거 숙제 검사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갑시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각 학교별로 자기네 시험 범위가 어딘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시험 범위 어딘지 확인 좀 해주시고, 민지처럼 이렇게 시험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들은 따로 딴 거 시킬게요. 괜찮죠? 자, 이제 시험 범위 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시험 보기 한 주 전에 갑자기 선생님, 제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은 맞는데 반은 아니야. 뭐 이러지 말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같은 학교인데 왜 얘는 시험 범위가 다를까? 한참 생각했거든. 어쨌거나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없어요? 질문 안 했고 시험 기간 되면 또 하나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